2026 인천북 찾아가는 독서토론의 진행을 맡은 독서토론 전문 강사 이정선입니다. 2026 인천북의 주제는 독서의 재발견인데요. 청소년 분야의 도서로는 흔들리는 10대를 지탱해줄 다정한 문장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 소개와 함께 이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10대를 지탱해줄 다정한 문장들은 다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10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김혜정 작가가 10대들에게 전하는 단단한 위로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작가 본인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그 시절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진솔하게 말하며 10대들의 마음에 다가갑니다. 작가가 건네는 다정한 문장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읽는 이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싹 틔우는데요. 책은 10대라는 나이의 경계를 훌쩍 넘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과 걱정으로 흔들리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김혜정 작가는 본인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책, 드라마, 영화, 만화를 좋아하는 이야기 덕후다라고 소개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소설을 쓰고 출판사에 투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5살에 썼던 가출일기는 실제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꾸준히 공모에 도전해서 100번을 떨어진 끝에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만들고 또 보고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고 본인은 소개합니다. 주로 10대가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 소설, 에세이 소설을 쓰면서 1년의 절반은 직접 청소년을 만나 대화한다고 하죠. 실제로 이번 2026 인천북 천포식에서도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하이킹 걸즈, 판타스틱 걸, 이 망할 14살, 그리고 500년째 15 시리즈가 있고요. 또 어린이 소설로 시간 유전자, 마자 언니 상담소, 13살의 걷기 클럽, 헌터걸 시리즈가 있습니다. 에세이로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10대를 지탱해줄 다정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의 토론회를 통해서 활동 목표를 한번 3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 속 문장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소개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작가가 전하는 말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며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장점을 떠올리며 존재에 집중하는 긍정적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입니다. 활동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음 열기, 본활동, 활동 정리인데요. 마음 열기 활동에는 요즘 나는 말야 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본활동은 총 3개의 활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정한 문장 큐레이션, 그리고 다정한 생각 나누기, 미래에서 온 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 정리는 다정한 칭찬으로 마음 안아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회를 시작해 볼까요? 요즘 나는 말야 라는 첫 번째 마음 열기 활동입니다. 활동지 1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흔들리는 10대를 지탱해줄 다정한 문장들의 김혜정 작가는 10대들이 어른들의 말에 겁먹기보다 생각 그리고 마음의 크기를 키워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혹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좋고요. 오늘 아침에 혹은 오늘 점심에 느꼈던 감정을 키워드로 적어도 좋습니다. 막연하게 적기가 어렵다면 감정, 취미, 관계, 공부, 고민 이렇게 5가지의 분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지 1에 이렇게 여러 번 아마 해봤을 거예요. 머리 모양 안에 생각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분야, 공부에 관련된
생각 혹은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요즘 관계에 대해선 무엇이 떠오르는지,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 혹은 뭐 부모님, 가족과의 관계도 있겠죠. 그리고 공부에 관련된 혹은 또 다른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저희 집의 청소년에게 이 활동을 한번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줬어요. 곧 4월이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있어서 성적이 고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짜증이래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것은 게임이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 핸드폰 그만해, 스스로 핸드폰을 그만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솔직하게 적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생각들 혹은 감정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활동을 시작해 볼 텐데요. 다정한 문장 큐레이션입니다. 김혜정 작가가 10대에게 전하는 다정한 문장들 중에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골라서 소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10대를 지탱해줄 다정한 문장들은 총 6개의 소제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 중에 하나의 부분을 선택해서 깊게 읽어봐도 좋고요. 내가 목차를 보고 마음에 드는 작은 주제들 중에 골라서 또 문장을 골라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끝까지 읽어볼 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책 가장 뒷부분 부록에 필사 노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문장들이 여러 적혀 있어요. 이 문장들 중에 골라도 좋습니다. 내가 고른 문장, 이 부분에서 멈춰져 있어요. 혹은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요 하는 것을 하나나 두 문장, 물론 여러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번에 읽으면서 아주 많이 필사를 했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활동지 2에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한번 옮겨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수라든지 아니면 소제목을 함께 적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야죠. 자신을 중심에 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등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84쪽에 김혜정 작가가 전하는 말인데요. 저는 조금 남의 눈치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구경꾼, 관찰자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주인공으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문장들을 골랐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정한 문장들이 많이 적혀 있는 만큼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활동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정한 생각 솔직하게 나누기 활동인데요. 김혜정 작가는 2008년 청소년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500회 이상의 강연으로 청소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번에 인천북 선포식에도 김혜정 작가가 직접 참여했는데요. 강연을 갈 때마다 10대들에게 어른들만 다 듣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다소 파격적이죠. 작가가 자신을 어른의 내부 고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어른들과는 좀 다른 말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의 말을 제가 활동지 3회 발췌문을 통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참여자와 함께 하고 있다면 이 참여자 말에도 귀 기울여주면 좋겠고요. 저런 생각은 틀린 거 아닌가가 아니라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췌문입니다. 실패도 무언가 시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다시 시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 기회는 젊음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작가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패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저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라고 답해주더라고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해요. 성공의 반대말은 저는 쉰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실패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두려움. 빨간 벽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이 실패의 반대말이다 라고 의견을 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라고 했는데 좀 실패에 인색했던 게 아닌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실패가 두려워서 무언가 해볼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실패해도 절대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 실패를 비웃지 않는 특별한 이용권이 세상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도전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말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 고백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받아주지 않으면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구도 비웃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고백해보고 싶다. 그리고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다. 엄마랑 자주 싸우나 봐요. 저 사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기 한번 해보고 싶다. 영어에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잘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비웃기도 하고 혹은 그럴까봐 상대가 비웃을까봐 좀 자신감 있게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보고 싶다. 여러분이 또 도전해보고 싶은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췌문입니다. 나이가 권력인 줄 아는 어른,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어른, 기본적인 사회 규범조차 지켜지지 않는 어른 등 저도 그런 어른들을 제법 많이 만났어요. 그런 어른들은 자기가 어른이면 다인 줄 아는데 어른이라고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른 말이라고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어른도 많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기만 하는 어른도 있으니까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이니까 맞겠지. 설마 어른인데 잘못된 걸 하라고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어른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제대로 된 걸 가르치는 어른의 말만 들어도 돼요. 라고 116쪽에 작가가 다소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지금 어른이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도 자주 만나고 저희 집에도 청소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싶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너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때 좀 이렇게도 말해볼 걸.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볼 걸. 아까도 제가 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른의 입장,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냥 한번 해본다고 할 걸. 그랬어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럴 때 김혜정 작가님 같은 작가님이 이런 말을 미리 저에게 해줬다면 저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눈치 안 보고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작가의 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어떤 것을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될까? 어떤 것은 어른들의 좀 조언을 들어도 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른들의 조언인데 이 말은 듣기에 정말 잘했다 라는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이건 정말 어른들의 생각과 나랑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 활동지 3에 정리해보고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이 말은 안 들어도 돼 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각하는 게 너무 싫어서 굉장히 일찍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너무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아도 돼. 너 힘들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좀 들을 걸. 너무 일찍 가서 학교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하기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서 아침에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서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좀 체력 안배를 잘 해둘 걸 라는 후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발췌문입니다. 20년 후의 세상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역할은 젊은 사람이 해야죠.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저희 집 어린이 연수에게 물어봐요. 네가 우리 집 가장 젊은이니까 내가 의견 좀 내봐라. 아무래도 젊은 사람의 감각이 필요하니까요. 대체적으로 어린이의 판단이 맞을 때가 많아요. 어린이는 옳은 말을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집 젊은이는 나니까 내가 우리 집을 이끌어야겠구나. 120쪽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입니다. 앞선 말과도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작가님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가족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가 어른이니까 다 결정해야지가 아니라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이 청소년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메뉴를 정하거나 혹은 여행지를 정하는 것처럼 이런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졌던 경험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해줘도 좋고요. 반대로 제 의견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작은 결정일수록 말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의견을 많이 묻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조금 더 다른 이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견을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생각 나누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작가의 말처럼 최종 의견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이 묻는다면 바꾸고 싶은, 우리 가족 내에서 바꾸고 싶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한정지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이것은 바꾸고 싶습니다. 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작가는 본인이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연을 나가면서 또 했던 경험도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발췌한 건 세 문장이지만 다른 참여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인덱스 같은 것으로 그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활동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김혜정 작가는 10대 시절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면 미래를 떠올려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서 그 10대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뇌가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20년 뒤 미래에서 현재의 자신에게, 현재의 여러분에게 다정한 편지를 쓰면서 미래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심상화하는 활동입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막연하게 상상하면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미래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그 미래에 가까워지도록 움직인다고 해요. 활동지 4에 편지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녕, 지금은 2046년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래로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미래는 아니어도 됩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편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을 보고 미래에 해주고 싶은 말, 미래의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써도 좋고요. 김혜정 작가는 작가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네가 걱정하던 거 이루어졌어. 그거 별일 아니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10대 시절에 나도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서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도 다른 나라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계속 같은 방을 썼거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외국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게 된 대학교가 3학년이 되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교였던 거예요. 저희 집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따로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해외 대학으로 이렇게 유학 갈 경비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학비를 내면 3학년은 교환학생으로 가도 추가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상만 하던 내가 나중에 꼭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인데 이루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다소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그 선생님만 그런 거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 말고도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많이 떠올릴수록 그런 미래와 더 가까워진다고 하죠. 특히나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해결이 되어 있는 미래를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20년 후면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가장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떠올려서 편지로 여러분에게 직접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다정한 칭찬, 마음 안아주기입니다. 작가님은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가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다음에서 잘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걸 권하는데요. 우리 김혜정 작가의 조언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성적 이런 것보다 그 과정과 여러분 존재 자체에 집중해서 칭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친구, 외모 이런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와 오늘의 나 혹은 오늘 아침과 지금의 나에게 집중해서 한번 칭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크고 힘있게 이 활동지 5에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칭찬 한다면 어떤 칭찬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해도 좋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참여한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칭찬, 마음가짐에 대한 칭찬도 좋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학급 친구들에게 웃어줬어요. 엄마한테 먼저 사과했어요. 멋있어. 이렇게 칭찬해도 좋겠고요. 나에 대한 칭찬 했다면 오늘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도 떠올리면서 칭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회는 여기까지이고요. 흔들리는 10대를 지탱해줄 다정한 문장들과 더불어서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작가의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그리고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잠깐 시간을 멈추고 읽어보면 좋을 글귀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줄 나를 지키는 필사체입니다. 구병모 작가, 천선란 작가 등 10대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들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진아영 교수의 들숨의 긍정, 날숨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혹시 고민이 있다면,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책들 함께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정 작가가 에필로그에 담아놓은 글들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2100년을 맞이할 분들이에요. 2100년이라니 아직 너무 멀었죠. 그만큼 인생이 길답니다. 그러니 멀리 보세요. 제가 보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2100년을 여러분은 꼭 보고 경험하고 느껴주세요. 오늘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꼭 2100년까지 아마도 김혜정 작가님 그리고 저도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의 멀리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아마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잘하고 있는 또 잘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